차에서 소리가 났다 안 났다. 왜 그러지? 요즘 들어 덜컥거리는 게 심해진 것 같은데 이제 차를 바꿔야 하나? 운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순간 한 두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째 자동차 밑에서 살아온 정비소장 김정우입니다. 저는 수천 대의 차량을 직접 손으로 고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차는 고장으로 죽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죽는다. 엔진이 나가고 미션이 망가지는 이유 대부분은 부품 때문이 아닙니다. 운전자의 손끝 발끝에서 쌓인 잘못된 습관 때문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 자동차 회사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요. 저는 꼼수가 아니라 원리를 알려드릴 겁니다. 불필요한 수리비는 줄이고 억울한 고장은 막고 무엇보다 차를 10년 아니 20년 이상 건강하게 타실 수 있도록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변속 습관의 함정, 연비 높이려다 오히려 차를 망치는 내리막인 단주행의 진실, 차를 조용히 망가뜨리는 정차중, 핸들 돌리기의 위험성, 그리고 차 수명을 5년 이상 늘리는 일, 관리 루틴까지 이 영상 하나면 지금 타고 계신 차를 20년 이상 고장 없이 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가족이나 친구분들 오랫동안 운전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운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런 습관 한 번쯤 있으시죠? 주차하다가 뒤로 가다가 자기야 조금만 앞으로 하고 브레이크 밟는 동시에 아에서 뒤로 턱 바꾸는 습관. 그때 차 안에서 쿵 하고 작은 진동 느껴지시죠? 대부분 그냥 넘깁니다. 뭐 차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쿵 한 번이 미션 수 명일년을 줄이는 소리입니다. 사실 자동 변속기는 생각보다 섬세한 기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척추, 허리 같은 부품이에요. 멈추기도 전에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가던 걸 갑자기 뒤로 가라고 시키면 그 안에 있는 기어들이 강제로 맞물리며 몇 충격이 생깁니다. 이때 쇠가루가 생기고 그 쇠가루가 기름을 타고 미션 밸브 속으로 돌아다닙니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기어가 안 들어간다 쿵쿵 소리가 난다는 증상으로 찾아옵니다. 실제 제 단골 중에 박 선생님이 계십니다. 소장님 차가 갑자기 툭 하고 멈췄어요. 시동은 걸리는데 안 움직여요. 정비소에서 밑을 열어보니 토크 컨버터랑 밸브 바디가 완전히 나가 있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480만 원. 그분이 하신 말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냥 습관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닙니다. 습관의 결과입니다. 요즘 미션은 정밀도가 워낙 높아서 한 번만 잘못 변속해도 부품이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그게 하루 이틀 쌓이면 1년, 3년, 5년 뒤엔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차는 브레이크로 멈추는 거지 기어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주차하실 때나 후 전진할 때 차가 완전히 멈춘 뒤 딱 2초만 기다렸다가 변속하세요. 딱 2초. 그게 400만 원을 아끼는 습관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차를 살릴지 잡을지는 기어 레버를 잡은 손끝에 달렸다. 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변속을 하면 미션 안쪽에서 충격이 생기고 그때마다 미세한 쇠가루가 쌓입니다. 그 쇠가루가 모이면 토크 컨버터나 밸브 바디 같은 핵심 부품이 망가지죠. 수리비는 수백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차를 세울 땐 브레이크로 멈추고 딱 2초만 기다렸다가 변속하세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미션 수명이 5년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주차할 때 스토퍼나 경사로 주차할 때는 이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요즘 주차장 보면 차가 더 이상 뒤로 가지 못하게 하는 스토퍼가 있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피단을 넣고 내리시면 차량 무게가 전부 파킹핀에 실리게 됩니다. 차 한 대가 1톤, 2톤이니까 그 하중이 그대로 미션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스토퍼에 닿으면 살짝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를 먼저 채우세요. 그 다음 하중이 브레이크로 넘어간 뒤 마지막에 피단을 넣는 겁니다. 이 순서가 차량을 지키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경사로 주차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오토 차량이라면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 먼저 피단 나중 이 순서만 지켜도 파킹핀과 미션에 걸리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반대로 수동 차량은 조금 다릅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아단 후진 오르막길에서는 1단 전진에 넣고 주차 브레이크를 꼭 함께 채우세요. 그리고 출발할 때는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은 상태에서 기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뒤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이걸 잊으면 차가 툭 튀거나 미션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렇게입니다. 정지하고 브레이크 유지 다음 주차 브레이크 먼저 걸고 할 중이 넘어가면 피수동은 내리막 1, 오르막은 1단에 놓다. 곧 출발 시 클러치 브레이크 동시 밟기. 이 짧은 4단 개습관이 파킹핀 클러치 타이어를 모두 지켜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연비야 끼는 법이라 착각하는 내리막길 중립주행의 진짜 위험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차 문제를 넘어 생명과도 연결된 습관입니다. 기름 아깝다고 내리막 길은 내내 두고 내려온다. 아직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오래 운전하신 분일수록 이걸 연비 운전이라고 믿으시죠. 그런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내리막길에서 중립으로 내려오면 차는 엔진 브레이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즉, 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이 꺼지는 거예요. 엔진 브레이크란 바퀴가 엔진과 연결되어 있을 때 엔진의 저항으로 속도를 줄이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N단에 두면 그 연결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바퀴는 혼자 구르고 엔진은 그냥 놀고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속도는 점점 붙고 결국 브레이크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처음엔 괜찮지만 조금만 길어지면 브레이크 디스크 온도가 300도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1부터 제동력이 떨어지고 차가 밀리기 시작하죠. 이걸 퀼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에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실제 제 고객 중 한 분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기름값 아까워서 내리막은 늘 N단으로 내려왔지. 그렇게 10년 넘게 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한산성 내려오던 길 브레이크가 밀리면서 앞차를 쿵 하고 들이받았어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디스크가 열로 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제 알았어. 연비보다 생명이 먼저더라. 내리막 길에서는 절대 N단 중립 주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수동 모드나 저단 기어인 L 2단 3단으로 바꿔서 내려오세요. 이게 바로 엔진 브레이크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차가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덜 밟아도 되고 패드나 디스크 위열 변형도 훨씬 줄어듭니다. 단저단 기어를 사용할 때는 RPM을 꼭 보세요. 3000을 넘기면 오히려 엔진에 부담이 됩니다. 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갈아 쓰면서 부드럽게 속도를 조절하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내리막이 길어질 땐 D단 그대로 두는 것보다 수동 모드로 2단이나 3단에 두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오르막길에서는 너무 높은 단을 쓰면 힘이 약해져서 미션의 무리가 가니 1단이나 2단으로 바꿔서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 주세요. 제가 현장에서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연비는 다시 채울 수 있어도 브레이크는 한번 밀리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름값 몇십 원 아끼려다가 브레이크 타이어 미션까지 망가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건 전략이 아니라 지출의 시작이에요. 정리하자면 내리막길에서는 절대 N단 중립 금지 수동 모드에서 저단기어를 사용해 엔진 브레이크로 내려오세요. RPM은 3000 이하로 브레이크는 짧고 부드럽게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브레이크 수명은 2배, 차의 안전성은 10배는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이번엔 많은 분들이 신호 대기할 때 무심코 하는 N단 변속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시지만 이 습관이야말로 미션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신호 대기 중일 때 기름 덜 먹게 하려고 N단으로 잠깐 빼두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정말 많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두면 엔진 부담이 줄겠지 D단에 두면 계속 기름을 먹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완전히 옛날 방식입니다.
요즘 나오는 차량은 D단 상태에서도 컴퓨터가 알아서 연료 분사를 최소로 조절합니다. 엑셀에서 발만 떼면 기름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즉 D단 그대로 둬도 연비 차이는 0.1%도 안 납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 바로 N에서 D로 바꾸는 그 순간입니다. 자동 변속기의 미션 오일은 시동이 걸리면 펌프 압력으로 순환하면서 각 단에 맞게 유압을 배분합니다. 그런데 N과 D를 자주 오가면 이와 통로가 계속 열리고 닫히면서 내부 압력이 요동치게 되죠. 이게 반복되면 밸브 바디 안에 실린더가 박고 결국 유압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어를 넣을 때마다 툭 정차 중엔 덜컥 하는 충격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계음이 아니라 미션 수명이 줄고 있다는 신호예요. 실제 제 고객 중에 권 선생님이 계십니다. 운전 습관이 정말 깔끔하신 분이었는데 신호 쏠 때마다 항상 N으로 바꾸셨어요. 뒤에 두면 괜히 기름 먹는 분이야, 이게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호가 바뀌는 순간 급히 뒤로 바꾸시다가 차가 툭 하고 앞으로 튀었습니다. 그 작은 충격으로 밸브 바디에 미세 균열이 생기고 미션 오일이 조금씩 새기 시작했죠. 결국 미션 전체를 분해해야 했습니다. 수리비는 2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후 권 선생님이 하신 말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젠 그냥 기에 두고 브레이크만 밟아요. 그게 차도 나도 편하더라. 정리하자면 신호 대기 중엔 괜히 기어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D단 그대로 두고 브레이크만 밟으세요. 기름은 거의 안 들어가고 미션은 훨씬 오래 갑니다. 혹시라도 고속도로 정체처럼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P나 N으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럴 땐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어는 P 하중은 브레이크 P에 넣을 땐 꼭 주차 브레이크를 함께 채워주세요. 그래야 차량 한 중이 파킹 핀에 걸리지 않고 미션이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차는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미션의 수명을 수년 단축시키기도 수년 늘리기도 합니다. 신호 대기 때 기어를 만지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차를 아끼는 운전 습관입니다. 다음으로는 운전 습관 중에서도 차를 조용히 망치는 3대 행동, 바로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차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의 감각이 차의 나이를 결정짓는 습관입니다. 운전 습관 중에서 차를 제일 빨리 늙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이 세 가지를 저는 자동차의 3대 독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습니다. 내 차는 힘 좋으니까 괜찮아, 브레이크 잘 듣는데 뭐 그렇게 몇 년 지나면 차가 알아서 증거를 남깁니다. 엔진 오일이 쉽게 타고 타이어가 편마모되고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핸들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차가 하는 비명 신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급출발이나 급가속을 하면 엔진 회전 수, 그러니까 RPM이 순간적으로 치솟습니다. 특히 시동 걸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습관을 반복하면 더 위험합니다. 아직 엔진 오일이 충분히 순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속기를 직접 마찰하면서 실린더 벽을 갉아먹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냉간 급가속이 엔진 수명을 줄이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급제동은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를 순식간에 300도 이상까지 달궈 버립니다. 때 브레이크 오일까지 과열되면 압력이 떨어지면서 제동력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패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몇 번만 반복해도 디스크가 미세하게 휘고 패드가 유리처럼 단단해지면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덜덜 떨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브레이크가 이상하다고 느끼실 때 대부분 그게 원인입니다. 실제 제 고객 중에 택시 기사님이 계셨습니다. 손님을 빨리 태워야 돈 번다며 항상 신호 바뀌기 전에 미리 밟고 초록불 켜지면 바로 튀어나가셨죠. 그분 차는 6개월 만에 타이어가 닳고 연비가 리터, 당이 킬로미터나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미션까지 거칠게 변속되더군요. 습관을 바꾸신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가도 손님은 안 잃더라. 대신 차는 오래 가더라. 급출발과 급제동은 엔진 미션 브레이크뿐 아니라 타이어, 서스펜션, 베어링까지 연쇄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차는 금속 덩어리 같지만 사실은 정교한 근육과 관절로 이루어진 생명체입니다. 세게 다루면 빨리 늙고 부드럽게 다루면 오래 갑니다.
가속 페달은 밟는 게 아니라 눌러주는 겁니다. 브레이크는 잡는 게 아니라 미리 감속해주는 거예요. 출발할 땐 천천히 신호등이 멀리 보이면 미리 발을 떼세요. 한 동작이 차 수명을 3년, 5년은 더 늘려줍니다. 정리하자면 급하게 밟는 습관 하나가 엔진 미션 브레이크, 타이어 모든 걸 동시에 망가뜨립니다. 운전은 속도가 아니라 습관의 예술입니다. 조용하게 달릴수록 차는 더 오래 더 편하게 갑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또 하나의 위험한 행동, 바로 정차 중 핸들을 꺾는 습관과 방지턱을 3개 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사소해 보여도 하체와 조향계통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습관이에요. 주차할 때 차를 완전히 세운 상태에서 핸들을 돌리시는 분들 많죠? 그게 뭐 어때서 하실 수 있지만 이건 생각보다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핸들을 돌릴 때마다 차 안에 있는 파워 스티어링, 펌프나 전동 모터 MDPS가 회전하면서 큰 힘을 씁니다. 그런데 차가 멈춰 있으면 타이어가 바닥에 꽉 눌린 상태라 그 힘이 고스란히 부품으로 전달됩니다. 쉽게 말해 볼까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힘은 타이로드 앤드 로암 볼 조인트 같은 하체 연결 부품에 집중적으로 걸립니다. 이 부품들이 비틀림 충격을 반복해서 받다 보면 주행 중 턱거리는 느낌이나 핸들이 헐거워지는 유격이 생기기 시작하죠.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그게 몇 달, 몇 년 쌓이면 결국 MDPS 모터가 열되고 하체 부품 전체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핸들은 차가 조금이라도 굴러가면서 돌려야 합니다. 주차할 땐 살짝 움직이는 타이밍에 핸들을 돌려주세요. 그게 하체를 살리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지턱 3개 넘기기, 이것도 정말 많습니다. 내 차는 SUV니까 괜찮아, 슈바가 좋으니까 그냥 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방지턱을 빠르게 넘으면 충격이 그대로 하체로 전달됩니다. 슈바로암 볼 조인트 타이어 이런 부품들이 동시에 충격을 받아 조금씩 키고 틀어지고 마모됩니다. 특히 반복되면 서스펜션이 틀어지고 차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타이어가 한쪽만 닿는 편마모가 생깁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타면 결국 차가 떨려요, 소음이 나요 하면서 정비소로 오시게 되죠. 제가 아는 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방지턱은 내 차가 튼튼하니까 그냥 지나가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차 밑에서 뚝뚝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로암이 왜 있었고 쇼바 안쪽 오일도 새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방지턱 앞에 섰나 도시고 차도 쉰다. 방지턱을 넘을 땐 속도 10에서 15km 이하로 천천히 앞바퀴와 뒷바퀴를 동시에 넘기지 말고 대각선 방향으로 한쪽씩 천천히 넘기세요. 이렇게 하면 충격이 분산돼 하체와 타이어가 훨씬 오래 갑니다. 차는 금속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근육과 관절 같은 부품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돌리고 세게 치면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핸들은 움직이면서 방지턱은 천천히, 두 가지만 지켜도 차체는 5년은 더 버틸 겁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볼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는 행동이지만 차 내부 손상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주유 직후 급가속과 불필요한 공회전입니다. 이건 엔진 건강과 직결되는 습관이에요. 유소 나와서 바로 3개 밟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기름 새로 넣었으니까 힘이 더 나겠지, 주유 끝났으니 바로 밟아도 되잖아. 그런데요, 이 행동이 엔진을 제일 빨리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주유 직후에는 연료와 공기 비율, 그러니까 혼합비가 순간적으로 달라집니다. 기름이 막 들어온 상태라 연소실 안에 온도도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죠. 이때 급가속을 하면 냉간 상태의 엔진이 갑자기 과열됩니다. 실린더 벽이 마찰로 긁히고 피스톤 링 사이에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그게 반복되면 엔진 오일이 금방 타버리고 나중엔 오일 누유나 소음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주유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공기 중 수분이나 먼지가 탱크 안으로 들어가면서 연료의 연소 효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유 직후에는 엔진 반응이 평소보다 둔하거나 울컥거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주유하고 나서는 바로 밟지 마시고 3에서 5분 정도는
천천히 주행하세요. 엔진이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연소가 안정되게 이루어지면 그게 진짜 차를 아끼는 운전입니다. 이건 단순한 예열이 아니라 엔진의 호흡을 맞춰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겨울철 되면 꼭 나오는 말 있죠. 엔진 예열 좀 해야지. 그래서 시동 걸어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10분 15분씩 공회전, 이거 예전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차는 다릅니다. 전자식 인젝션과 냉각기, 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1분에서 2분만 돌려도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엔진 오일만 오염시키고 카본 찌꺼기만 쌓이게 만듭니다. 특히 요즘 많이 쓰이는 GDI 직분사 엔진은 연료가 밸브를 직접 씻어 주지 않기 때문에 오래 공회전하면 흡기 밸브 안쪽에 카본이 그대로 쌓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시동 진동이 생기고 출력이 떨어지며 연비도 나빠집니다. 실제 제 고객 중에 한 분은 겨울마다 시동 걸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나간다고 하셨죠. 2년 후 엔진 오일을 갈 때 보니까 오일 색이 완전히 새까맸습니다. 실린더 벽에 카본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그 뒤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젠 커피 반 잔만 마시고 출발해요. 그게 엔진에 딱 좋더라. 엔진은 기름보다 온도를 좋아합니다. 주유 직후엔 급가속 금지, 시동 후엔 1, 2분만 기다리고 바로 출발,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엔진 수명은 2배로 늘어나고 연비도 훨씬 좋아집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작은 배려 하나, 짧은 기다림 하나가 차를 오래 살게 만들죠.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차는 기다림을 알아주는 기계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잠깐만 기다려주면 그걸 기억하듯 훨씬 조용하고 부드럽게 달려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자주 미루는 습관, 바로 오일, 배터리, 와이퍼 같은 기본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차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사람도 건강 검진을 미루면 병이 커지죠. 차도 똑같습니다. 정비소에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상 없다 고해서 그냥 탔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차를 띄워보면 엔진 오일은 이미 새까맣고 배터리는 한계치에 다 닳아있고 와이퍼는 고무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차는 관리 주기가 생명입니다. 고장이 나서 바꾸는 게 아니라 망가지기 전에 미리 갈아주는 게 진짜 정비예요. 먼저 엔진 오일, 요즘은 10,000km 교환이라고 하죠. 하지만 도시 위주로 주행하신다면 7,000에서 8,000km마다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자동 변속기 오일도 무교환이라 써있더라도 믿지 마세요. 60,000km마다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2년에 한 번, 차동기 오일은 4, 5만 km마다 점검, 이걸 꾸준히 해주면 미션이든 엔진이든 오래 갑니다. 그리고 오일은 단순히 거리만 볼 게 아닙니다. 색과 냄새로도 점검이 가능합니다. 맑은 갈색이면 정상, 짙은 갈색이나 타는 냄새가 나면 교체 시기에 있답니다. 정비소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주차장에서 딥터 스틱 한 번만 뽑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차를 아끼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3년이 넘으면 내부 저항이 올라가면서 시동이 늦게 걸리고 전압이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엔 온도 변화 때문에 수명이 훅 줄어듭니다. 아직 괜찮겠지 했다가 마트 주차장에서 시동 안 걸려보면 그때 후회하게 되죠. 정비소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카센터에서 전압 체크만 해도 좋아요. 12V 아래면 교체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짧은 거리를 자주 타시는 분들, 특히 시니어 운전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주 1회 정도는 20분 이상 달려주셔야 발전기가 충분히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새 배터리도 금방 방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소홀하기 쉬운 게 와이퍼입니다. 비 오는 날 시야가 흐릿한 이유, 유리창이 아니라 대부분 와이퍼 고무 때문이에요. 먼지가 낀 상태로 작동시키면 유리창에 미세한 흠집이 생기고 와이퍼 블레이드도 금세 닳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와이퍼 고무를 한번 닦아주시고 1년에 한 번은 꼭 교체하세요. 가격도 얼마 안 하지만 그게 운전 중 시야를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실제로 제 단골 67세 장 선생님은 와이퍼는 평생 쓰는 줄 알았다 하셨어요.
유리에 잔상이 생겨 점검해보니 와이퍼가 완전히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교체 후엔 이렇게 웃다. 으시더군요. 이젠 비 오는 날이 기다려진다니까. 이후 이렇게 기본 점검만 꾸준히 해도 엔진 진동이 줄고 브레이크 반응이 부드러워집니다. 차가 마치 새 차처럼 고요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결국 차는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기름, 오일, 배터리, 와이퍼 이 네 가지만 꾸준히 챙겨도 차는 여러분을 20년 넘게 지켜줍니다. 차를 아낀다는 건 세세한 정비가 아니라 습관을 바꾸는 일 그리고 기본을 지키는 일 그게 진짜 정비고 그게 진짜 운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사실 거창한 정비 기술이 아닙니다. 전부 다 습관의 이야기였습니다. 차는요 주윤의 습관을 그대로 담습니다. 세게 몰면 거칠게 늙고 부드럽게 다루면 조용히 오래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완전히 멈추기 전에 기어 바꾸지 마세요. 극흥솔이 한 번이 미션을 망가뜨립니다. 둘째, 내리막길 중립에는 절대 금지 반드시 수동 모드나 저단기 어인을 2단으로 내려오세요. 그게 브레이크를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셋째, 신호 대기 중엔 기어 건드리지 않기 D단 그대로 두고 브레이크만 밟으시면 됩니다. 넷째,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은 차의 상대독 조용히 달릴수록 차는 오래갑니다. 다섯째, 정차 중 핸들 꺾지 말고 방지턱은 천천히 차체는 사람의 무릎과 같습니다. 여섯째, 주유 직후 급가속 금지 공회전 은 1, 2분이면 충분 엔진은 기름보다 온도를 좋아합니다. 일곱째, 오일, 배터리, 와이퍼 같은 기본 점검 은 미루지 말고 제때 바꿔주세요. 그게 차를 살리는 최고의 정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다 지키기 어렵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변속 전 2초 2두 글자가 여러분 지갑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2초가 여러분 차의 수명을 최소 10년 길면 20년은 늘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기어 바꾸기 전 2초 2두 글자가 차를 살립니다. 차를 고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습관을 고치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셨다길 바랍니다. 저는 40년 정비소장 김정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운전 오래 하신 분들께도 이거 한번 꼭 봐라 하고 공유해주세요. 백타 새정보였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차도 사람도 오래오래 건강하시길